자, 이번에는 네 번째 장에서 네 번째 장으로 서비스에 있어서 고객의 기대 그리고 마케팅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장에서 우리가 이제 다루어야 될 내용은 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 기대 형성, 기대. 우리가 앞에서도 고객 만족, 뭐 고객 불만족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객들이 가지는 어떤 기대에 대한 충족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의 기대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비스에 있어서의 마케팅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대란 뭐냐? 기대를 우리가 정의를 해보면 이 서비스에 있어서의 고객 기대는 서비스 제공자의 성과에 대해서 고객들이 가지게 되는 신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성과,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 서비스 생산자들이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들은 어떤 신념을 가지게 되는가. 자, 이게 우리가 고객 기대라고 정의를 볼 수 있겠고요.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평가는 하나의 기준 또는 준거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나의 기준 혹은 준거점. 우리가 뭐 서비스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는 물론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러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고 또 우리가 그 기준으로서의 준거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의 어떤 준거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고객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준거점, 즉 자신이 평가함에 있어서 어떤 대상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준거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이건 우리가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나아가서는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객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준거점이나 혹은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서비스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준거점, 기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고객의 기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객 기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는 그런 중요한 유인이 된다. 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유도하고 이끌어내는 그러한 요인 요소들을 우리 유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서비스의 제공자라면 우리 고객들이 기대하는 건 뭔가? 무엇을 통해서 달리 표현하자면 무엇을 통해서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가? 예,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고객의 만족을 유도해내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거죠. 예를 들면 과일 가게에 오는 손님들이 과일의 품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사용하는가? 과일이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데 무엇을 사용하는가? 그죠? 우리 과일 사러 갔을 때 저 과일은 싱싱하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싱싱함이 첫 번째냐? 아니면 사람들마다 이런 어떤 평가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이라든가 자신이 처해 있는 어떤 조건들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죠.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유한 사람들은 가격이 그들의 어떤 그 대상에 대한 평가의 첫 번째는 아닐 거예요. 값이 비싸냐 싸냐가 아닐 거라고요. 그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그 제품이나
혹은 어떤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품질을 첫 번째로 꼽을 겁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뭐 품질도 좋으면 금상첨화지만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만 품질 좋고 가격 싼 건 없어요. 그죠? 절대적으로 품질 좋으면서 절대적으로 가격이 싼 건 없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라고 그랬죠. 가성비 하는 게 그거예요. 그 가격에서 가장 나은 어떤 성과, 성능, 품질을 보인다. 이런 거지. 절대적으로 가격이 싸면서 절대적으로 품질이 높은 것은 없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좀 경제적인 문제에서 여유에 있는 사람들은 품질보다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상대적으로 아마도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할 거다. 누구에 비해서 상대적이라고 했잖아요. 누구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품질 평가에 대한 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이 뭐 집단화도 시킬 수 있고 또 그 안에서의 개별적으로 왜 사람들이 처해 있는 환경적인 요소들은 전부 다르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어떤 고객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가치가 있다. 그들이 그들의 만족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들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는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고객의 기대 수준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예요. 고객의 기대 수준이라는 것. 자, 이 고객의 기대 수준은 희망 서비스와 적정 서비스가 있고요. 희망 서비스, 적정 서비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엇이냐면 허용 구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온라인에서도 물론 할 수 있는데 제가 뭐 그런 장비들이 지금 없고요. 또 장비들을 다루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구두로 말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 그 네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희망 서비스와 적정 서비스가 있고 그 희망 서비스와 적정 서비스 사이에 허용 구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희망 서비스라고 하는 게 뭐냐? 희망 서비스 봅시다. 슬라이드 5번째입니다. 희망 서비스는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서비스를 희망 서비스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희망 서비스. 그래서 이걸 좀 달리 표현을 하자면 고객이 받기를 희망하는 이상적인 기대의 서비스다. 고객이 받기를 희망하는 이상적인 기대 서비스. 이걸 우리가 희망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 희망 서비스는 고객이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수준이자, 자,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수준, 뭐 불가능이 아니라 받을 수 있어. 우리가 기대하는 고객들이 기대하는 어떤 최상의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 그건 받을 수는 있어. 이런 거죠. 또 받아야 한다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서비스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서비스. 우리가 사실은 어떤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공짜가 아니죠. 뭔가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대를 형성하나요? 그 지불된 것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 이 정도는 우리가 지불하는 것에 따라서 본다면 이 정도는 우리는 받을 수 있어. 받아야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희망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정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적정 서비스는 뭐냐면 허용 가능한 최저 수준의 기대다. 허용 가능한 최저 수준의 기대.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나요? 허용 가능한 최저 수준의 기대. 예. 그러니까 뭐야? 내가 기대하는 것에서 비해서 본다면 최소한은 이 정도야. 최소한의 수준은 이 정도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수준이라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 희망 서비스라는 거고, 적정 서비스라는 것은 적정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정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탁 받아들여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정이라는 것은 이 정도가 최고야, 이 정도가 딱 좋아, 이런 정도가 아니고 허용 가능한 최저 수준. 예, 허용하는, 즉 내가 허용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이러한 어떤 지불 혹은 뭔가 어떤 나의 어떤 노력, 금전적 비금전적인 어떤 그런 비용의 지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의 최저 수준인 거죠. 내가 이 정도 지불했으면 난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어. 받아야만 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가 뭐냐면 결국 그런 대로 견딜만한 최소한의 기대 수준. 예, 이게 뭐예요? 가장 낮은 수준이니까 이 이하로 내려가 버리면, 아니 내가 뭔가 이렇게 기대했던 것의 최저 수준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라면, 달리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떤 지불하고 지출한 것에서 비해 봤을 때 이 정도 이하는 갈 수 없어, 이런 거죠. 그게 그런 대로 견딜 만한 최소한의 기대 수준이다. 또 달리 표현하자면 고객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 수준의 서비스다. 자, 최저 수준의 서비스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랄까요? 많은 것에서 우리가 이런 희망 서비스, 적정 서비스, 혹은 희망 수준, 적정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결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의 기대치에는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어떤 제품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이해도가 좋으니까 물리적인 제품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중국 음식점에 가서 짜장면을 먹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짜장면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건 뭐 얼토당치 않은 무슨 뭐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짜장면을 한 그릇을 먹는다면, 사 먹는다면, 혹은 짜장면 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내어주는 최상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그 다음에 최하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이 정도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 수준 이하로 가면 뭐 짜장면이라고 할 수 없어라든가, 아니면 뭐 짜장면의 고유의 맛을 우리가 낼 수가 없어, 혹은 짜장면에 들어가는 뭐 어떤 재료로서 이 정도 이하는 정말 그건 짜장면이라고 부를 수 없어. 그 최저선과 최고선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저도 아직 구경도 못 해봤고요. 실제로 구경도 못 해봤고, 당연히 뭐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뭐 저기 강남에 어디 고급 중국 음식점 가면 엄청나게 비싼 짜장면이 있다면서요. 뭐 거기에 정말로 뭐 한우 소고기가 들어간 그런 짜장면이라고 하는데, 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본 적은 있습니다. 맛을 보거나 직접 본 적은 없고요. 우리가 뭐 짜장면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짜장면 자체가 고급 음식은 아니죠, 그죠? 보통 우리 일반적인 뭐 약간의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뭐 호텔 내에 있는 중국 음식점에도 짜장면을 팔기는 합니다만은, 뭐 우리 짜장면이라는 게 아주 고급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한껏 우리가 고급 음식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아까 얘기했던 그 뭐 정말로 한우 스테이크가 들어가 있는 고기, 한우 고기가 들어간 뭐 그런 정도에서 뭐 가격이 얼마라더라?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런 정도 짜장면의 최고점. 만약에 그다음에 최저점은 어느 정도일까요? 최저점. 아마도 뭐 우리 보통은 제 기억에서 짜장면의 최저점은 제 기억에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중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 식당에서
그 뭐랄까 아주 값싸게 해서 학생들한테 팔았던 그 짜장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짜장면 색깔과 짜장면의 냄새 정도 나는 짜장면이 아닌 짜장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 글쎄요 상상이 되나요? 요즘에는 뭐 가끔 유튜브 이런 데서 뭐 SNS 보면 학생들 급식이 상당히 좋은 데가 많던데 여러분들 좀 글쎄요 뭐 학교 급식이나 뭐 대학의 학생 식당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 학교는 정말 잘 줘. 그런 경우를 거의 제가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제 기억에 제 최악의 그렇죠. 최악의 짜장면은 아마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군대에서 근데 군대도 그 소위 그 취사병 저기 솜씨 좋은 음식 솜씨 좋은 취사병 만나면요 같은 재료 가지고서도 아주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물론 많은 병사들이 한꺼번에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저기 아주 뭐 품질이 무지하게 좋다 뭐 이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뭐 때로는 꽤 괜찮은 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들을 최고점과 최저점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뭐 짜장면이라면 어떻게 또 뭐 우리가 뭐 있잖아요 음식들도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우리가 또 물리적인 어떤 제품들 이런 데서 최고점 최저점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사이쯤 어디에선가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에 어디에선가 형성되어 있는 정도 이런 정도를 우리가 이제 보통은 우리가 실제로 접하고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한쪽에 지금 희망 서비스 옆에 있는 사진은 딱 보기에도 벌써 상당히 전망 좋은 고층의 무슨 레스토랑에 멋진 조명과 그 다음에 테이블보 깨끗한 테이블보 편안한 어떤 의자 아무래도 뭐 딱 보기에도 벌써 저런 데서 음식 먹으면 그 값은 상당히 비쌀 거다 이렇게 우리가 뭐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적정 수준 서비스에 붙어 있는 사진을 보면은 아주 최악의 수준은 아닙니다만 뭐 그렇다고 아주 고급 음식점 같진 않아요 의자도 뭐 똑같은 의자 그 다음에 뭐 그저 그런 테이블이 나란히 쭉 붙어 있고 뭐 그렇죠 벌써 분위기가 위아래 사진이 아주 많이 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밑에가 최악의 상황은 아니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밥 먹는데 내가 저녁 식사를 누군가와 저녁을 먹는 데 있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의 수준, 최고의 수준 뭐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남녀가 뭐 데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뭐 오래 사귀어서 이제 서로가 뭐 서로에 대해서 잘 익숙하게 되면은 뭐 그런 것들도 조금 무뎌집니다만은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되고 요즘 여러분들 표현대로라면은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라면 썸 타고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내 상대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드시 여성이 반드시 남성이 그렇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근데 상대방이 나와 저녁을 먹는다면 최소한의 수준에서는 난 이 정도쯤은 기대하고 있어 이런 거죠 최소한의 수준 적어도 뭐 김밥 천국 정도는 벗어나야지 않을까 그 정도는 좀 넘어야 되지 않나? 뭐 이 정도를 최저선으로 본다면 뭐 그 이하 뭐 있을까요? 뭐 분식집 정도? 보통 얘기하는 분식집. 그다음에 최고 내가 이 소위 썸 타는 사이로서 최고점에서 본다면 뭐 호텔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 수 있는 정도가 최고점이 아닐까? 뭐 요즘에 아주 값비싼 음식값이 비싸다 오마카세 뭐 이런 데 가서 한 끼에 한 사람당 뭐 수십만 원씩 이 정도는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점이 아닐까 그렇다면 실제는 그 양자 사이 어디쯤에 있겠죠 그죠 물론 뭐 최고점 최저점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그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요 범위 안에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 지금 우리 사진으로 본다면 저 아주 전망 좋은 호텔 레스토랑과 그 밑에 평범한 그런 음식점 정도 이 정도 사이 어디쯤 여기가 우리의 기대 수준이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기대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허용하는 수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허용 구간을 한번 봅시다. 허용 구간은 고객이 서비스의 이질적 특성을 알고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다 그랬어요. 내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범위, 이런 것을 이질적 특성을 알고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범위. 가장 높은 상한선은 희망 서비스고,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높은 수준은 희망 서비스, 가장 낮은 하한선은 적정 서비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허용 구간이라는 것은 그 양자 사이 이 안에만 들어온다면 받아들일 수 있어 하는 그런 허용 구간이 되겠죠.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이러한 허용 구간이 좁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아주 넓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개인마다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좁은 사람이 있고 넓은 사람이 있고, 그렇죠? 기업에 있어서 기업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반응은 서비스가 허용 구간 내에 있다면, 서비스가 그 허용 구간이라고 하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주 안에 있다면 고객은 서비스 성과에 대해서 별도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뭐 내가 허용하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 있다면 뭐 별로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고 뭐 그러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허용 구간의 밖에 있을 때입니다. 그 양쪽 희망 구간, 희망 서비스와 적정 서비스 양자를 벗어났을 때, 벗어난다는 것은 아래쪽으로만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위쪽으로도 벗어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러한 그 서비스가 허용 구간 밖에 있는 경우에는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허용하는 구간의 상한선을 넘어설 때는 어때요? 대단히 긍정적이죠. 대단히 긍정적이죠. 나는 이 정도가 상한이라고 봤는데 그 이상 뭔가 내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종의 감동인 거죠. 난 기대하지 않았어. 그 정도는 기대하지 않았어. 그러나 그 기대 이상의 무엇인가가 제공되어졌을 때, 그 기대 이상의 어떤 서비스가 주어졌을 때, 이런 거죠. 진짜 문제는 이제 이 허용 구간 하한선, 즉 적정 서비스 수준의 아래, 여기에 이제 부정적이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최소한의 수준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어떤 성과가 주어졌을 때, 그런 어떤 서비스가 주어졌을 때예요. 그죠? 이러한 허용 구간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냐? 허용 구간이라는 것은 좀 전에 이제 사람마다 다르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허용 구간이 뭐 아주 그 희망 구간이 다른 사람보다 아주 높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적정 서비스, 즉 하한선이 보편적인 사람보다 더 낮은 사람들이 있겠죠.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겠죠. 이건 뭐냐면 상대적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여기가 최하한선이다, 여기가 최상한선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한, 상한하고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러한 허용 구간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요인이냐?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이런 허용 구간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고객의 상황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었죠. 이 사람의 처해 있는 어떤 경제적인 상황, 그런 경우에 상한선과 하한선은 다른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좋은 사람에 비해서 나쁜 사람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허용 구간이 폭이 넓을 수도 있고, 상한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에 비해서 더 낮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한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보다 더 낮을 수 있다. 이건 개개인이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개인 선호의 문제라든가 또 뭐 어떤 받아들이는 허용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었죠. 그런 허용의 허용 구간이 폭이 넓은 사람도 있고 폭이 좁은 사람도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허용 구간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속성 또는 서비스 차원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속성이라든가
서비스의 차원에 따라서도 이 허용 구간의 범위는 다르게 나타난다. 즉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는 거고요. 즉 서비스 차원이 중요할수록 허용 구간의 폭이 좁게 형성될 수 있다. 서비스 차원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 차원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죠. 중요한 요인일수록 내가 받아들이고 허용하는 것이 융통성이 좀 적을 수 있어요. 나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야 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허용의 폭은 좁아진다는 거야. 나는 뭐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의 폭은 좁아진다는 거죠. 나는 품질이야. 뭐 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산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스마트폰에 있어서 물리적인 제품이지만 그런 스마트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야? 무게야. 나는 이 스마트폰이 무거우면 안 돼. 그런다면 그 무게감이라고 하는 허용의 범위는 그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는 되게 좁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뭐 서비스라고 볼까요? 우리가 뭐 항공 서비스도 있고 금융 서비스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런 서비스가 내가 가서 서비스를 받음에 있어서 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허용의 폭은 대단히 좁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덜 중요한 차원일수록 허용 구간의 폭은 넓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 요인은 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한다면 그 허용의 폭은 넓게 나타난다. 즉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난 뭐 가격이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가격의 허용 구간은 되게 폭이 넓어요. 그렇죠? 좀 더 뭐 이 정도 높아도 상관없어. 낮으면 낮을수록 좋지만 같은 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있어서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지만 높다라는 것은 불리한 거죠. 불리하다 하더라도 나는 뭐 이 정도까지는 허용해. 그런데 경제적인 어떤 요건이 별로 좋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뭐예요? 똑같아요. 낮은 것은 오케이. 같은 품질이라면 낮을수록 오케이. 그러나 높은 것은 난 이 이상 허용하지 못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폭은 좁아지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성능, 기능, 뭐 특성 이런 걸 집어넣어서 보자고.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거 스마트폰 살 때 우리가 물리적인 제품이지만 스마트폰 살 때 나는 무게가 되게 중요해 라고 한다면 아마 그 무게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는 폭은 좁을 거예요. 나는 이 정도 더 넘어가면 나는 이건 무겁다고 봐. 이건 그래서 나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할 거야. 이런 거죠. 그런데 난 무거운 거는 괜찮아. 무거운 건 괜찮아. 그렇지만 나는 예를 들어서 뭐 화면이 큰 게 좋겠어. 아니면 해상도가 높은 게 좋겠어. 아니면 배터리가 오래 갔으면 좋겠어. 난 그게 더 중요해. 라고 한다면 무게는 별로 그렇게 아주 못 들고 다닐 정도가 아니라면 나의 그 허용의 폭은 더 클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허용 구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